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간략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QL 툴에서 지금 보이는 데이터베이스가 크게는 MySQL DB 그리고 PostgreDB 두 개의 물리적인 별도의 DB가 존재합니다. 자, 데모 상황에서는 MySQL DB에는 유저 데이터, 그리고 포스트그레에는 세일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유저 데이터와 세일즈 데이터를 함께 묶어서 조인을 해서 보겠다고 한다면 현재로서의 일반적인 대안은 이 두 군데에 별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모아서 한 군데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둔 뒤에 그 모아져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MySQL DB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시면은 테이블이 한 4개 정도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에 들어가면 포스트그레에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SQL 테이블 툴 상에서는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테이블과 여기 있는 포스트그레에 있는 테이블을 서로 조인해서 한꺼번에 같은 데이터로 보기에는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원이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데이터 가상화에서의 접근 방법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 한 곳으로 몰아놓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분산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그 상태에서 두 테이블을 데이터를 조인해서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을 데이터 가상화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TIBCO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의 개발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도구이자 관리 도구 역할도 동시에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포스트그레와 MySQL에 대한 연결성을 먼저 데이터 가상화에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데이터 소스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지금 현재 포스트그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것과 그다음에 MySQL에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있었던 테이블들 중에 여기 있는 테이블들 중에 제가 요 테이블을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 놓은 테이블이 이 티코 메가마트라는 테이블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테이블은 가상화에서는 현재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연결된 정보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위치가 URL이 어디 있느냐, 포트가 어떤 것이냐, 계정 정보가 어떤 것이냐를 입력을 하면 똑같이 DB 커넥션을 SQL 툴에서 DB 커넥션을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에 연결해 놓은 테이블을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열어보면은 컬럼이 이런 식으로 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테이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인지에 대한 프리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은 상태는 각각의 데이터 원천에 대한 연결성을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MySQL에 있는 테이블도 연결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작업은 이렇게 원천 데이터에 대한 연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은 포스트그레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과 그다음에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서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싶은 거죠. 정확하게 하나의 뷰로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뷰를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
MySQL에 들어있는 Sales Order 테이블과 포스트그레에 저장되어 있는 팁코 메가마트라는 테이블 두 개를 커스터머 아이디를 조인 키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한 하나의 결과물, 즉 하나의 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조인의 속성을 보면은 이퀴 조인이고요. 그다음에 조인한 알고리즘도 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선정하실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프트 아우터, 라이트 아우터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프리뷰를 해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테이블이 조인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New View를 선택합니다. New View를 선택하고 제가 Order by Store라고 입력을 해놓고요. 자, 그러면 빈 캔버스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조인할 테이블은 무엇이었냐면, 자, MySQL에 있는 Sales Order 테이블과 드래그하고 드랍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에 들어있는 팁코 메가마트라는 테이블을 또 드래그 앤 드랍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다시피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커스터머 아이디라는 컬럼을 키로 삼아서 두 개를 조인을 합니다. 그럼 조인을 할 때는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인 속성을 바꿔주고 싶다 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속성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프리뷰를 해보면 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피컬하게 GUI 환경에서 마우스 액션만으로 쉽게 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나는 SQL로 직접 이러한 뷰를 만들고 싶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이 SQL 탭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SQL 탭에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빈 캔버스에서 마우스 액션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SQL문으로 바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SQL문을 코딩을 해서 조작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직접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SQL이 나는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상세한 컨트롤을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이 그리드 탭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드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 여기서 현재 지금 어떤 컬럼들이 어느 테이블에서부터 나온 컬럼들인지 그리고 전부 다 이것을 아웃풋을 활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체킹하는 그 설정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설정 화면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특별하게 오더 바이를 넣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그룹 바이를 하고 싶다라던가 웨어저를 통한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특정 컬럼에 대해서는 어떠한 SQL 펑션을 적용해서 이 이 컬럼에 속하는 데이터들, 내용들에 대해서 일련의 처리를 수행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SQL 함수를 마우스 액션만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팁코의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은 고급 사용자에서부터 초보 사용자들까지 모두들 쉽게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 MySQL에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포스트그레에 있는 데이터를 아주 쉽게 조인해서 하나의 결과물 데이터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은 데이터 가상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가 뷰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양쪽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메타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러한 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손쉽게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은 어디까지나 이 개발 환경 안에서만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뷰를 외부에서 액세스해서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뷰를 배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Publish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Publish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 데이터셋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형태로 배포할 것이냐, 아니면 웹 서비스 형태로, 즉 REST나 SOAP 형태로 외부에서 API 콜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액세스할 것이냐, 어떤 형태의 서비스로 배포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형태로 저희가 배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서비스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머 오더즈라는 내용으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커스터머 오더즈라는 내용으로 이제 외부에서 데이터 가상화 서비스에 액세스를 해서 JDBC 커넥션이나 ODBC 커넥션 등등 같은 데이터베이스 연결 방식을 통해서 이 커스터머 오더즈 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참조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TIBCO의 스파파이어라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들이 이제 쭉 보이죠. 맨 하단에 보시면 TIBCO 데이터 가상화가 있습니다. 데이터 가상화를 눌러서 새 연결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제 어떤 연결, 로컬호스트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곳에 컴포짓이라는 도메인에 계정 정보를 입력을 하면 현재 배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보입니다. 자, 여기에 연결을 해보면 이 세일즈라는 서비스 밑에 어떤 데이터셋이 가용하냐, 아까 저희가 배포했던 커스터머 오더스라는 데이터셋이 이제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추가를 해보면 이 컬럼들이 들어있구나, 쓰지 않을 컬럼은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셋이 스파파이어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아까 데이터 가상화에서 배포한 이 커스터머 오더즈라는 데이터셋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뭐 아주 심플하게 제가 뭐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다 라고 할 때 주별로 최종 뭐 오더 카운트가 얼마나 되느냐 라던가, 뭐 아니면 파이 차트로 이런 식으로 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더 카운트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등등등등의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스 시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스파파이어 입장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는 나는 오로지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는 이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뒷단에 포스트그레와 MySQL의 두 개의 분산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연결성을 확보를 하고 있죠. 하지만 데이터 스파파이어 입장에서는, 즉 데이터 풀을 분석하는 사람 입장,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가상화 뒷단에 몇 개의 원천 데이터 소스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데이터 가상화라는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레이어를 통해서 제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뒷단의 데이터 원천단의 복잡성을 굳이 데이터 소비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하나를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고 그 결과물을 서비스 형태로 배포하고 그 배포된 데이터셋을 분석 도구에서 접근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 어떤 데이터가 적재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원천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해서 마치 내가 하나의 데이터 마트,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처럼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의 장점은 물리적인 데이터 이동 작업, 즉 배치 작업, ETL 기반의 데이터 배치 작업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TIBCO 데이터 마트를 처음 액세스할 때나, 즉 포스트그레를 액세스할 때나
MySQL을 액세스할 때는 ETL 작업을 통해서 액세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이 포스트그레와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한 겁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를 제가 직접 조회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ETL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끌어다가 내가 조회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따로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쓰는 이 뷰가 난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뷰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 라던가 이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테이블을 내가 접속을 활용을 해야겠구나 라고 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심플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 액션만으로 새로운 데이터셋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 분석단에서는 훨씬 활용도가 높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탐색하고 확보하고 정제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훨씬 줄어드니까요. 자, 이상이 데이터 가상화와 데이터 가상화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간단한 그 데모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